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드셨나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는 이 검은색 액체가 사실은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주인공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한때는 사탄의 음료라고 불리며 금지당하기도 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커피를 마시다 걸리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답니다. 도대체 커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전 세계가 이 맛에 중독된 걸까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커피의 고향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은 양치기 소년 칼디의 이야기죠. 어느 날 칼디는 자기가 기르던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는 잠도 자지 않고 미친듯이 날뛰는 걸 발견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칼디가 그 열매를 직접 먹어봤더니 세상에나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힘이 불끈 솟는 게 아니겠어요? 이 소문은 근처 이슬람 수도원으로 퍼졌고 밤새 기도해야 했던 수도사들에게 커피는 신이 내린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본격적으로 역사 전면에 등장한 건 15세기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시는 카페 모카의 그 모카가 여기서 유래됐죠. 당시 아랍 사람들은 이 마법 같은 열매를 독점하기 위해 커피 씨앗을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았어요. 커피 열매를 삶아서 싹이 트지 못하게 만든 뒤에야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커피 씨앗을 훔쳐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상인들이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커피 묘목을 훔쳐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심었고 이때부터 커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유럽에 커피가 처음 상륙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와 신기하다였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맥주나 와인을 물처럼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물은 오염돼서 마시면 병에 걸렸으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약간 취해 있던 시절에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커피가 나타난 겁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시커먼 음료를 보고 이교도가 마시는 사탄의 음료다 라며 교황에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직접 맛본 교황 클레멘스 8세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 맛있는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두는 건 너무 아깝다. 내가 직접 세례를 줄 테니 이제부터 기독교인의 음료로 삼자. 교황의 이 한마디가 커피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 검은 물이 어떻게 현대 사회의 엔진이 되었는지 그 깊고 진한 뒷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을 뒤흔든 커피하우스는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보가 모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지식의 용광로였죠. 당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정치를 논했습니다. 영국의 거대한 보험사인 로이즈도 사실은 커피집에서 시작됐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뿌리 또한 톤틴이라는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커피가 없었다면 현대의 금융 시스템조차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커피의 유행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커피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했거든요. 프랑스는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섬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영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 강제로 커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거대한 농장을 돌리기 위해 수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커피의 쌉싸름한 맛은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눈물 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사례는 놀랍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커피 변방이었던 브라질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커피의 80%를 공급할 정도였죠. 브라질이 커피 가격을 조정하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국가의 국력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인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역설적으로 커피를 국민 음료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급품으로 지급된 커피는 병사들의 피로를 쫓아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인스턴트 커피의 혁명입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가루는 전쟁이 끝난 뒤 전 세계 가정집 주방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스웰하우스나 네슬레 같은 기업들이 이때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커피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이 전부는 아니었죠. 사람들은 점차 더 맛있는 커피, 더 특별한 커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커피의 제2물결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1971년 시애틀의 재래시장에서 원두를 팔던 작은 가게가 어떻게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제국이 되었을까요? 하워드 슐츠라는 인물은 이탈리아 여행 중 에스프레소 바의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사람들은 단순히 카페인을 사는 게 아니라 집도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 즉 휴식과 문화를 사고 싶어 한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길을 걷는 테이크아웃 문화에 익숙해졌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카공족이라는 새로운 인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브랜드 이름을 보고 커피를 고르지 않습니다. 원두가 어느 나라의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해발 몇 미터에서 재배되었는지, 로스팅은 몇 분 동안 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음미하듯 커피의 산미와 바디감을 즐기는 시대가 온 거죠. 블루보틀 같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커피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 혁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름 모를 양치기 소년이 발견한 빨간 열매가 오늘날 초당 수만 잔이 소비되는 거대 산업이 되기까지 커피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깨기 위한 생존 음료인가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 유일한 사치인가요?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는 그 잔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커피 맛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지식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